문화상을 수상하시고 전협회에 들어오셨고요. 2018년 3월 문학세계 신유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등단하셨습니다. 2019년 문학세계 해외문화상 시부문 대상을 수상하셨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본부와 저희 협회 그리고 저희 협회 감사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시집이 나왔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시집의 작품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국가의 두 선생님께서 우리 연경 선생님의 시에서 두 작품을 그게 그리 어렵나? 좋아요. 맞장구는 보이지 않는 손뼉, 마음으로 길을 여는 응원이다. 치는 순간 문이 열린다. 습관처럼 자꾸만 치다가 오른쪽과 왼쪽은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눈을 감아야 한다. 입도 닫아야만 했다. 어디에도 친구 같은 지문은 없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도큐 사인도 이리 명확하지는 않을 것이다. 홀로 있어도 무리 속에 녹아들어도 고요란 쉽지 않지. 선택은 날 때부터 따라다녔거든. 그럴 땐 말이지. 심심한 계율가 쫄래쫄래 따라가며 네모 세모 구석마다 자리인 양 파고들어 요람을 들이면 어느새 손이 손을 잡고 함께 가련나네. 어느 자리 맞춤인 듯 평민처럼 수월하게 내 땅에 발붙이고 비운다 비운다 비운다. 네, 미리 저희 귀띔해 주시기를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특별히 부탁하는 질문을 영재해 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따로 제가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다거나 이런 시간을 따로 가져본 적은 그렇게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세타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와이셔츠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계속 같은 작업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몸은 몸대로 그냥 움직일 수 있고 생각은 생각대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옮겨서 적어 놓을 만한 글이 되겠다 싶으면 이제 잠깐 먼저 이제 적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자에라든지 아니면 깰 딸에라든지 이제 그때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낮에 움직일 때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글을 쓰는가 하는 그런 강의도 좀 여러 번 섭외해가지고 듣고 그래서 그냥 얼추 따라간다고 따라는 갔는데 늘 보면 이제 저는 제 글을 보고 나면 쓰는 나도 이제 불안하고 또 글 자체도 이게 어휘도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제 불안하고 띄어쓰기도 또 어떤 때 이렇게 한글 맞춤법에 넣어보면 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하여튼 늘 이제 쓰면서도 불안한 상태로 이제 썼는데 그래도 10여 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써놓은 게 꽤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번에 은퇴하고 조금 시간이 돼서 또 주변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독려도 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이제 드라마 속 같은데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적다가 또 뭐 이렇게 버리고 뭐 이런 느낌을 저는 제가 그런 그 상태로 이제 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끄적끄적 대다가 뭐 조금 이상하면 이제 맞춤법에 넣어보고 또 그게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조금 다른 글을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하면 좀 살을 좀 붙이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제목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풀어나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어떤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풍부한 그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뭘 초점을 맞춰버리면 글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제가 안 하고 그냥 저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제가 이제 살아오는 방식을 가지고 좀 이따 제가 뭐 인사말 하라고 조금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 속에 있는 마음을 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제가 글은 잘 못 써도 눈치는 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생활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건방진 생각일지 몰라도 그 상대의 생각이 흘러가는 거를 바로 제가 읽어내요. 근데 거의 맞아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런 거를 밑바탕으로 이제 다른 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내가 장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를 쓴다는 일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일이라 여겼고 지금도 여전히 시는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40을 넘겨 동의한 뒤 낯선 언어 속에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고 따뜻한 살림 속에서 두 아들을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내다 보니 모국어조차 자신 없어져 띄어쓰기와 받침도 헷갈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학의 세계에 발을 디딘 지금도 시 몇 줄을 쓰고 나면 늘 한글 맞춤법 웹사이트에 의지해 틀린 부분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런 부족한 제가 선배님들과 누누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부족하나마 첫 시집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집에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심리 그리고 인연 속에서 오고 가는 타인에 대한 외침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 고민을 담아보려 애썼습니다. 노래를 부를 순 없지만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 치고 선생님 웨이크리싱을 하시고 좀 불러주세요. 축하합니다. 사회 정지용 해외문학상 성명 김소희 수상자 토마손 지키기 위 사람은 시에 대한 감성과 이를 분석화하는 비법이 탁월하여 한국 근대시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정지용의 시 정신과 작법을 타국에서 문학적으로 잘 계승하여 우수한 작품성으로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옥천문화원장 김대훈 재미시인협회장 지성신 저는 사실 치고자 강남 간다는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선생님들과 진짜 재밌게 협회 생활하면서 따라왔는데 오늘 밥상을 저는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는 선배님들의 따라쟁이로 글에 진심인 선배님들의 따라쟁이로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낡아 빠진 영화 필름처럼 기억은 끊어져 내리다가 유려한 문장처럼 곧잘 이어져 내려갔다. 어느 날 잊어버렸던 게 문득 생각나고 영영 망각한 줄 알았던 게 불쑥 자맥질하듯 떠오르지만 대개는 시간이 흐르며 차츰 잊어버리는 것. 아주 먼 시간 속 마치 오래전에 흘러간 생애처럼 아득히 아른거리는 잔영 속에선 슬픔도 괴로움도 태양빛에 반사된 흰 눈처럼 이 숲길을 합평회에서 합평을 받고 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300자 정도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득 글을 조금 더 이렇게 간결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태고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줄여서 1,050자 정도로 글을 이렇게 간결하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렇게 숲길처럼 보였는데 뒤로 가면서
이렇게 시 형태 같은 그런 글로 이렇게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화평회 때 여러 선생님들이 글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들과 이렇게 조금 다르게 수필도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시와 수필의 그 연계성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는 땅 그리고 1980년 우리 가족은 그 땅에 첫 발을 디뎠다. 차 한 대 없이 공항에 마중 나기로 했던 이는 오지 않았고 우리는 낯선 공기 속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행히 한인교회 목사님이 와주셔서 겨우 숙소로 향했다. 처음부터 알게 되었다. 이 땅은 걷는 땅이 아니었다. 도로는 넓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버스는 멀고 낯설었다. 차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발이 묶인 우리는 남의 차를 얻어 타야 했고 주일이면 창문을 내다보며 집사님의 차를 기다렸다. 6개월 뒤 아버지가 운전면허를 땄다. 여러 번의 실패 끝이었다. 그 우리 가족에게 첫 차가 생겼다. 실버레 스테이션 외건. 모두가 차를 둘러싸고 환호했다. 그 순간부터 자동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쉼없는 길 위의 집, 우리만의 작은 세계였다. 그래서 제가 검은새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한테 검은새는 그 당시 약간 구도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을 모티브로 쓴 시입니다. 일단 낭송하겠습니다. 검은새가 있다. 내 악마들을 빼앗아 가지 마라. 천사들도 함께 떠날 테니까. 이렇게 천사의 날개를 가진 것들이 제자리로 모여들어요. 새벽의 식탁은 차가워요. 밤새 괴롭힌 뒤척임을 하얗게 깨뜨리고 싶어요. 뭔가 녹기 시작한 흰 눈이 눈앞에 있어요. 눈 속에는 언제 발아될지 모르는 검은 씨앗 같은 새 한 마리가 우리를 노려봐요. 실생활 협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가 느끼고 생활했던 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필로 글로 한번 적어봤거든요. 지금 한번 하겠습니다. 덜어내는 용기. 고사리 같은 손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양손에 움켜진 음식을 한 입씩 베어놓는다. 앞접시에 내려놓고 또다시 한 움큼 입으로 가져간다. 결국 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욕심부터 내는 옆 테이블 아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아이조차 필사적으로 제 것을 챙기는 모습이 신기했다. 진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위안이 될 수 있는 글이 뭘까?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 협회에 들어올 때 코비드 때 실었던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이 너무나 고단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시간을 지나고 한숨 돌릴 때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의 주인공인 사람은 지금 대학 3학년이 되는 2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쉬어가는 코너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님에게 보내는 편지. 이원정. 엄마는 연필로 꼭꼭 동그라미 달님 얼굴 그림 편지를 씁니다. 아가 눈은 말똥말똥. 한밤중인데도 초롱초롱. 엄마 손은 자장자장. 달림이가 아가 얼굴 비추러 오기로 했는데 아가가 눈을 안 감고 있으면 올 수가 없어요. 아가가 쪼르르 얼른 자는 신용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게 빛나는 비행기에서 내리자 머리가 띵해졌다. 걸음걸이가 갑자기 느릿해진다. 마치 슬로우 모션에 걸린 것처럼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것 같다.
생경하고 낯설지만 전혀 유쾌하지 않은 느낌. 그곳에 발을 디디는 방문객을 향한 인사 직원 아주 고약했다. 기대에 찬 여행지에서 처음으로 맡아들인 게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낼지가 걱정이라니 오랜 시간 계획하고 들뜬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에 대한 의심이다. 고소증으로 힘들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언제나 직접 겪는 경험치는 강도가 세다. 페루의 수도 라마를 거쳐 도착한 곳은 해발 3,400m의 도시 쿠스코였다. 이곳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애틀은 축축했다가 마르기를 반복한다. 언젠가는 뚫고 말리라는 인내심으로 우리는 긴 시간 견고한 땅을 친다. 그러다 갑작스레 튀어나온 해는 너무 밝아서 발을 헛디딘다. 한인학생 클럽에서 만난 그는 수도분해 보였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전공에 반해 화근하듯 애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계단을 뛰다시피 내려갈 때 미묘하게 일그러져 보이는 그의 굵은 등을 봤다. 그것 때문이었다. 지나치게 쳐다보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게 클럽 친구들이 그에 대한 내 이성적 호감을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굳이 나는 그걸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걸어왔을 땐 예견된 일처럼 느껴졌고 물비늘이인 눈동자로 염려의 말을 해줄 땐 친밀한 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앞으로 글을 많이 써야 되겠다. 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다. 뭐 글 쓰는 거 그냥 쓰면 되지.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합평회라는 게 처음에 뭐 이름도 몰라서 합평회가 뭔가 하고서는 합평회에 이제 몇 번 이렇게 글을 올리고 했을 때 정말 제가 그때 그냥 뭐 얼마나 그러니까 좋게 해주셔서 별 말을 안 하셨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너는 아직 정말 이 바닥이다. 너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막 그런 느낌을 받았고 내 생애의 첫 기억은 명확하다. 밝은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할머니의 쌀가게 앞에 커다란 용달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트럭 뒤에는 산더미처럼 짐이 실려 있는데 그 짐들 위에 나를 앉게 하곤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둘둘 말아놓았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 내 기억 속 첫 장면이다. 영문도 모른 채 엄마 품에 엎여 어딘가로 끊임없이 걸었다. 3살인 나는 잠깐 걷다간 누군가의 등에 엎여 가기도 했다. 어떤 장미꽃에 찾아온 청개구리, 그거가 제일 너무 처음 보는 청개구리였어요. 그렇게 작은 건. 그리고 그 장미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거기 왔구나. 예쁜 꽃이었어요. 노란색에서부터 핑크색, 오렌지색, 거기다 빨간색까지 되고 솔직히 이 꽃은 겨울에도 피어 있었어요. 장미꽃은. 그래서 제가 이 꽃으로 그 첫눈 온 거랑 씻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쓴 시를 들고 왔습니다. 황리아 씨와 청개구리, 신인남. 이게 뭐야? 새벽부터 진홍다홍 꽃단장에 향수까지 뿌렸구만. 기다리는 허밍버드는 안 오고 엄지만한 게 식은도 꼼짝도 안 해. 어머. 장미는 벌어진 잎 담을 줄 모르고 엄지 청개구리는 오후 1시부터 3시가 지나도록 진홍다홍 비집고 접힌 초록 색종이처럼 납작 엎드려 꽤 오래전 이야기다. 10년의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를 구하러 다녔었다. 모가나무 2그루가 훤히 보이고 등나무가 베란다에 푸짐하게 걸려있는 1층 아파트를 아무런 고민 없이 샀다. 봄에 수줍게 피는 분홍빛 무화꽃은 나를 설레게 했다.
졸졸이 앵두나무에 걸려있는 새빨간 앵두는 내 것인 양 따서 콩국수 장식으로 몇 알 띄워 놓으면 그리 예쁠 수가 없었다. 몇 년이 지나서 모아꽃이 한참인 봄에 아파트를 팔려고 내어 놓았다. 1층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집을 내놓은 지 한참이 지나도록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땅 안에 넣어놓으라는 사람도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흘려듣고 있을 때 유명 정치인이 딸인 학부모가 자기가 가는 점집이라며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나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그 쪽지가 눈에 어른거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는 이천에 있는 그 점집을 찾아갔다. 이른 아침에 찾아간 점집은 언덕 위에 있는 깨끗한 새 아파트였다. 상호도 없는 그 점집 현관문은 열려져 있었다. 그대로 들어가기가 뭐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배를 눌렀다. 내 또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오더니 문이 열려있는데 왜 배를 누르냐며 큰 소리로 반말을 했다. 안 그래도 점집 찾아가는 게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는데 반말까지 들으니 영 기분 좋지 않아. 입을 꼭 다문 채 그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생소한 방 분위기에 무엇인지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남편과 나의 생년월일을 물었고 그것을 받아 적더니 대뜸 이사 때문에 왔어? 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걱정할 거 없다고 하며 7월에 팔린다고 했다. 게다가 구체적인 매매가까지 적어주었다. 계속되는 반말에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다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약간의 기싸움이랄까? 그래 맞춰봐라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나를 보며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여자라며 선생이야 예술가야? 라고 물었다. 선생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교수야? 라고 다시 물었다.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남편의 직업을 만치는 게 쉽겠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뭐라고 몇 마디 더 했던 것 같다. 세우지 않아 스치는 몸짓 사이로 오후는 천천히 기울고 희감긴 하루의 무게가 오른쪽으로 쏠린다. 등과 가슴 맞대고 서성이던 강가에서 내 안에 온기를 남긴 낮은 목소리, 등나무가 만든 그늘의 쉼터처럼 인맥같이 얽힌 나뭇가지 아래 격자 무늬 틈으로 하늘이 스며들고 다리가 꼬여도 당신은 늘 든든했던 사람. 이 글을 가져온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신문에서 글을 읽자마자 고치고 싶은 부분이 막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글이 활자화를 됐는데 읽는 순간에 막 고치고 싶은 적이 있잖아요. 아, 고쳐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요번에 이 기회에 이 글을 좀 고쳐보자 하고 이 글을 선택했고, 두 번째 이유는 6월 하면 장미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인 이유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선생님들이 달달한 로즈 라떼처럼 달달한 그 6월이 그리고 행복한 6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가져왔습니다. 로즈 라떼 후폭풍. 예쁜 유리잔에 우유와 커피, 거품의 경계가 신선함을 담았다. 그 위에 장미를 얹어 마음을 전한다. 오, 로즈 라떼. 얼마나 반가웠던지 눈물이 날 뻔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와 시차 적응이 막 되어가고 있던 때였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커피향 안에서 다시 모락모락 피어났다. 이것을 준비하기에 인터넷을 뒤지고 만드는 법을 찾고 재료를 준비하며 부산하게 움직였을 남편을 생각했다. 구멍난 양말을 보면서 썼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동그라미. 처음에 크지 않았다. 티도 나지 않아서 화려한 꽃무늬의 일부라고 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위치도 뒤꿈치, 특히 바닥면을 꺾어지는 곳에 있다 보니 더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사소한 동그라미.
완벽히 직조된 실들의 연합은 작은 틈새로 인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건 주인도 인식하지 못한 시나리오였겠지만 양말은 조금씩 불편해졌다. 당겨져 올라가는 실들 때문에 며칠이 되지 않아 사소한 동그라미는 중요한 동그라미가 됐다. 주인은 전에 느끼지 못했던 불편을 견디지 못하고 양말을 벗어 던졌다. 소파 밑으로 굴러들어간 그것은 밑바닥이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그 색처럼 시커먼 생각을 키워놨다. 가치가 상실된 마음은 점차 고약한 냄새를 뿜어냈다. 양말을 생각했다. 분명 세탁기에서 정신을 잃은 동안 누군가 자기의 옆구리를 찌른 게